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저장하는 실험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경주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 10여 명과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6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52만 명 유지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 속에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하는데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아 해저 지층에 저장하는 실험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형태의 구조물. 이산화탄소를 바다 및 땅 속에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밸브를 열자 이산화탄소가 서서히 해저 지층 속에 들어갑니다. 해저 750m에서 820m 사이에 형성된 지층에 구멍을 뚫어 이산화탄소를 새지 않게 땅 속에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압력 단계를 조정하면서 낮은 압력부터 높은 압력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2월까지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100톤을 모아 성공적인 주입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산화탄소 해상 주입 성공은 국내 최초, 전 세계에서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내년에는 가스관으로 직접 연결해 연간 5천 톤씩 모두 2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층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CO2 해상 지중 저장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해저 저장과 관련한 모든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로 확보됐다는 점에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 시장은 2050년까지 3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미세먼지가 수시로 기준치를 넘고 있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넘은 날이 지난해 4월의 경우 포항 3공단이 4회, 대송면과 대도동이 각각 1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3공단은 최고치가 환경기준 50마이크로그램보다 3배나 많은 16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41도로 물 청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그리고 시설 개선 유도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6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는 52만 66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69명이 감소했고 올 들어서도 1,37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수는 지난 2011년 8월 수준으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상반기 안에 52만 명 유지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인구는 지난 2015년 11월 52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하다 철강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택배기사들과 택배 대리점주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대리점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 10여 명과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산재보험 떠넘기기까지. 대리점주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22명은 최근 택배 대리점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대리점주가 지위를 남용해 기사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일방적인 업무 지시만 가득합니다.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업무 지시만 가득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기사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혀서는 안 되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 택배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신규 인력을 구해 인수인계할 책임도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한편 해당 택배 대리점주는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택배기사 13명에 대한 추가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단체 행동에 나선 택배기사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리점주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3명한테 계약 해지 절차를 좀 밟으시는 건가 좀 여쭤보려고요. 안 하겠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기사들은 이번 사태를 방치한 CJ 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 역시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지 노동법 적용이나 보호 대상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노동부에서 이제 법적 규제나 감독권 행사가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택배 기사들과 대리점주 간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택배 회사도 행정당국도 이들이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는 16일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오늘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중앙상가 북포항 우체국 앞에서 기업과 다짐을 주제로 추모 문화제가 열렸고 경주에서도 오후 6시 현곡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세월호 3주기 당일인 모레까지 다양한 추모 행사와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의 임원 선임구조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찬 제작이 증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역방송 전체의 광고 수입은 3,1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1년 대비 2,200억 원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역 간의 전파료 배분과 자율경영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의 지역성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재원구조 개선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지역방송 정책국을 만들어 생존을 모색하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성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오는 20일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주 여진이 600회 넘게 계속 이어지면서 국립경주박물관은 올해 20여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진 안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국보급 유물이 상당수 전시되어 있는 신라미술관 유물에 면진 장치 설치와 전시 보조물 고정, 진열장 비산 방지 필름 부착 등 지진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특별 전시관과 서별관, 월지관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전시관의 내진 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박물관 야외 전시 중인 국보 제35호인 고선사지 3층 석탑에 대해 정밀 구조 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데 경주박물관은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봄이 되자 지역의 갤러리들도 밝고 화려한 색채의 작품전들을 선보이는데요. 원색의 꽃그림전과 다양한 색채가 만개한 왕릉까지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어느새 벚꽃철이 지나고 있지만 그림 속에선 여전히 절정의 모습입니다. 기억의 풍경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는 모란을 아스라한 기억처럼 풀어놓았습니다. 경주와 포항 작가 등 8명이 참여한 꽃그림전으로 꽃은 작가들의 개성에 따라 피었으며 접힌 종이 속에 갇혀서도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꽃을 접어서 그 다차원적인 공간 속에 그 아름다움을 그 개념화된 꽃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보다 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찾고자 제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초록이 다인 줄 알았던 왕릉의 봄빛이 다채롭습니다. 원래의 색을 빼고 넣고 싶은 색을 입힌 그림 같은 왕릉 사진전입니다. 해질녘 진평 왕릉을 찍던 사진가가 왕릉이 숨쉬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한 뒤로 4년째 작업 중인 왕릉 판타지 연작입니다. 왕릉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며 앞으로도 경주를 대표하는 주인이라는 측면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경주시립극단의 제110회 정기공연 귀로를 경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다음 주에는 헝가리 칸테무스 합창단 초청연주회가 포항시청 문화동 대장홀에서 포항시립교향악단 특별음악회 베토벤 역경을 딛고서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포항의료원과 연계해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외계층 질환자로 읍면동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까지 검사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2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롯데백화점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을 받아 경주 지진 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대비 비상가방 2,500여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재난대비 비상가방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헬멧과 비상식량, 구급 키트, 라디오 등 15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가구 기준 3일 동안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영덕군 원척항 동쪽 800m 해상에서 어선 SO가 쳐든 그물에 백상아리 한 마리가 죽은 채 잡혔습니다. 백상아리는 길이 2m 50cm, 무게 150kg으로 강구항에서 15만 7천 원에 위판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 방파제에 계류 중인 소형 어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어선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주에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포항이 26도, 경주가 28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내일은 경주에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새벽 6시경 내륙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내 경주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은 조금 넓어지기도 또 좁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6도, 경주는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에 흐리다가 점차 거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2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 10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9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는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큰 폭으로 올랐던 기온은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 11개 초등학교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 항만시설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견학 코스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탐사선, 크루즈선, 포항 신항 등입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평소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내륙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해양 항만시설 견학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기 뉴질랜드 국비 어학연수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는 한국 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수산 분야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23명을 선발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현장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어학연수 비용은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 초중고 육상 경기대회가 오늘 예천에서 개막해 닷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초중고 선수와 임원 3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00m를 비롯한 트랙 경기와 장대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 모두 28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입상 선수에게는 2017 홍콩 인터시티 국제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행사에 참가해 경북의 독립운동 정신을 알렸습니다. 어제 창사 한국인회와 한국인 유학생회가 마련한 현지 기념식에서 경상북도는 상하이 사무소 대표와 석주 이상용 선생 증손자인 이항증 선생 등이 참가해 경북 독립운동 사진전과 다큐멘터리 소개 등을 진행했습니다. 후난성 창사시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일제 감시와 탄압을 피해 1938년 약 8개월간 머물렀던 곳으로 당시 임시정부 터가 복원돼 보존되고 있으며 김구 선생의 총격을 받은 남목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1억 5,8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영업이익은 전체 직원 수 대비 영업이익이며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1억 1,83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인당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 46.4%를 차지했고 이 중 포스코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8%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경북 지역 법인 사업자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인 대구 경북 법인 사업자는 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8만 2천 명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금요일에 마련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